젖은 골목 한가운데 한국인 청년 하나가 건달 무리 속에서 단 한 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꺾어내립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얼어붙는 시장 사람들, 그리고 그 순간 골목 입구에 모자를 눌러 쓴 또 다른 사내가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태수가 다시는 마주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죠.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시장의 공기는 숨을 삼킨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침 바다는 여느 때처럼 비릿한 냄새와 함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출하된 고등어, 갈치 상자들이 부두 위로 줄지어 놓였고 시장 입구로 들어서자 시끄러운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박태수는 무거운 상자를 어깨에 메고 한 걸음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등줄기에 흐른 땀은 이미 옷을 다 적셨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저쪽 상자도 좀 옮겨줘요. 멀리서 김 사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이 적고 항상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라 시장 사람들도 그를 그저 성실한 청년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태수의 귀에 다른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저쪽 채소 골목에서 남자들 몇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보다 더 올려야지. 보업이라는 게 그냥 주는 줄 알아? 한껏 부풀린 배와 문신이 드러나는 팔뚝, 그 주변에선 상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히 얽히면 귀찮아진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대며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묘한 불편함은 어깨의 무게보다 더 크게 눌러왔습니다. 점심 무렵 태수는 빈 손수레를 끌고 다시 채소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거친 고함이 들렸습니다. 할망구, 장난하나? 이게 뭐야? 야채를 파는 한 할머니 앞에 건달 하나가 상자를 엎어버렸습니다. 시금치와 무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건달은 발로 밀어냈습니다. 태수의 손이 손술의 손잡이를 움켜쥔 채 굳었습니다. 눈가가 떨리고 심장이 두 번 크게 박동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그는 조용히 손수레를 세우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달의 뒤에 서자 태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건달은 허리를 굽혀 할머니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 말 잘 들으라고 했잖아. 안 그래? 목소리는 마른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고 입에서는 술과 담배가 섞인 독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굽은 허리가 작은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번 달은 사정이 좀 있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달의 발끝이 나무 상자를 후려찼습니다. 쾅! 상자가 터지듯 부서지며 시금치와 무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초록잎들이 바닥 무릉덩이에 젖으며 무기력하게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시장에 시끄럽던 소리가 한 박자 늦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슬쩍 발걸음을 멈추고 그러나 금세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관여하지 말자는 무언의 신호가 번져 있었습니다. 태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손술의 손잡이를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등을 타고 흐르던 땀이 옷 속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손수레를 조용히 옆으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만해라.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바람을 가르는 칼처럼 분명했습니다. 건달이 뒤를 돌아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었습니다. 뭐야, 짐꾼 주제에 어디서 명령질이야? 말이 끝나자 그는 태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오른손이 물 흐르듯 올라가 손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엄지로 힘줄을 눌러 맥박을 느끼며 손바닥 전체로 뼈의 각을 재었습니다.
그 순간 건달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수의 손목이 부드럽게 돌면서도 깊게 파고들었고 팔꿈치 관절이 기묘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아! 비명이 흐트러지자 허리가 접히듯 숙여졌습니다. 아! 뭐야, 이거나. 비명과 함께 건달의 팔이 어색하게 비틀리며 상체가 숙어졌습니다. 태수는 한 손으로만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발끝은 고정돼 있었고 무게 중심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돌아가라. 이 시장은 네 발로 차고 흔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나직한 말이었지만 주변에 서 있던 다른 건달 둘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가득한 골목에 멀리서 고등어를 손질하는 칼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야채를 주워 담았습니다. 태수는 건달을 놓아주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젊은이, 이런 일은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그 순간 뒤편에 있던 건달 하나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님, 여기 좀 와야겠습니다. 재밌는 놈이 있네요. 그 한마디가 골목의 온도를 한 칸 낮췄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사람들 얼굴이 반쯤 나와 흔들렸고 문틈으로 길게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늘어졌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채소 골목의 공기가 묘하게 눌렸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고등어 써는 칼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이 뒤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숨을 참은 듯 고요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댄 건달이 짧게 말했습니다. 형님 오십니다. 준비들 해라. 그 한마디에 골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건달 둘이 태수와 할머니를 등지고 양쪽 길목을 막았습니다. 한 명은 귀 옆까지 이어진 칼자국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앞니가 빠진 채 입꼬리를 비죽 올렸습니다. 팔뚝에 문신은 색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위협적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서서히 태수를 후쳤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짐꾼이 참 오지랖 넓네. 낮게 내뱉는 조롱이 골목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태수는 시선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들의 발 간격, 발목의 각도, 주먹이 쥐어진 힘, 숨쉬는 리듬, 오랜 습관처럼 상황을 세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둘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타입 전화건 놈이 뒤를 받치고 있고 길목은 이미 봉쇄, 상인들은 가게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또 다른 이는 손끝으로 앞치마 끈을 감아쥐었습니다. 몇몇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그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바닥의 어항에서 물이 흘러넘쳐 툭툭 바닥을 적셨고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때 골목 위쪽에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세 명이 내렸고 맨 앞에 덩치 큰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질거리는 머리, 굵은 목, 작은 눈동자 속에 묘하게 가라앉은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누가 우리 애들 건드렸대? 그의 목소리는 웃음이 섞였지만 그 웃음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건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형님, 그 짐꾼이랍니다. 아까 손목 한번 잡더니 잘난 척 하더라고요. 어쩐지 힘 좀 쓰더라니. 비웃음이 골목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묵묵히 바닥에 시금치를 주워 상자에 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앞니 빠진 건달이 태수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바닥 무릉덩이를 건너며 찹 울렸습니다. 그 순간 골목의 조명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지붕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기울어 태수와 건달들 얼굴 한쪽만을 날카롭게 비쳤습니다. 물고기 어항에서 물이 흘러넘쳐 바닥에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함 속에 크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숨이 길게 새어나왔고
그 소리에 다른 숨소리마저 얇아졌습니다. 태수의 시선이 그의 어깨, 팔꿈치, 발목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간격이 좁혀질수록 그의 심장 고동이 점점 일정하게 그리고 깊게 울렸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적막했고 바닷물 냄새가 목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터지기 직전 골목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일정한 보폭, 마치 상황을 알고 찾아오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상인들 사이로 작은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저 사람 설마. 비닐 천막이 살짝 들리며 바람이 스쳤습니다. 태수의 눈빛에 오래 묻어둔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누군가가 이 장면의 방향을 바꿀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태수의 눈빛이 그쪽으로 향하자 그 안에서 오래 묻어둔 기억이 파문처럼 일렁였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그가 결코 다시 마주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골목 안 공기는 바닷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골목 입구의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모자챙을 깊게 눌러 쓴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한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철. 민철은 태수와 단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생사를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밤 창고에 갇혀있던 인지를 함께 구출하던 순간, 그리고 피범벅이 된 채 서로를 부축하며 빠져나오던 그날. 그 후로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하고 완전히 연락을 끊었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태수와 민철을 번갈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형님 아는 사람이요?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반가움, 당황,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거리감. 오랜만이네. 민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묘하게 골목 안의 정막을 흔들었습니다. 태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확인이었습니다. 뒤에서 앞니 빠진 건달이 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저놈이 우리 애들 건드렸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건달을 바라봤습니다. 시선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목소리가 꺼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팔짱을 끼고 민철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형님, 오늘은 재밌는 날이네. 옛 친구끼리 한번 붙어보는 거 어때요? 그 말에 골목 안 공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렀습니다. 민철은 태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이 자리를 피하라는 신호와 그럴 수 없다는 다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의미를 읽었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 태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 묵직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철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덩치 큰 남자가 두 손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피 좀 보겠네. 그 순간 골목 끝 어항에서 물방울이 넘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싸움의 신호처럼. 덩치 큰 남자의 손짓과 함께 골목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앞니 빠진 건달이 먼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굽은 등에서 힘이 실리며 주먹이 바람을 가르듯 휘둘러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살짝 틀어 피했고 바로 손목을 잡아 아래로 꺾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건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건달이 뒤에서 태수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몸이 반바퀴 회전하더니 팔꿈치가 상대의 복부에 깊게 꽂혔습니다. 숨이 턱 막힌 소리와 함께 건달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철은 그 모든 동작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예전과 달리 계산적이었고 태수는 그 시선에서 이상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소문대로지. 그때 살아남은 놈. 그 말이 골목에 박히자 사람들의 속삭임이 붙었습니다. 특수부대? 태수의 눈이 가늘어졌고 숨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비밀한 겹이 저절로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덩치 큰 남자가 느릿하게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군. 근데 너 예전 그 일에서 살아남은 놈 맞지? 그 한마디에 태수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민철의 시선이 태수에게 향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피했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가게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치맛자락을 손으로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그냥 평범한 짐꾼이 아니었구먼. 덩치 큰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더니 태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설마 이 시장 지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 물음에 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내가 지킬 자리다. 민철의 얼굴에 잠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건 태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오래전 동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곧 지워지고 민철은 건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형님, 오늘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에 덩치 큰 남자가 잠시 태수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좋아. 옛 친구끼리 오랜만에 몸 좀 풀어봐라. 바람이 골목을 스쳤습니다. 햇빛이 골목 끝에서 기울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맞닿았습니다. 마치 예전의 동지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서 있는 운명을 예고하듯이 민철과 태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그러나 그 사이에는 지난 세월과 말하지 못한 진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잠시 교차하자 묘한 침묵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덩치 큰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건달들은 흥미로운 장면을 구경하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옛날에 같이 군대라도 있었나 보네. 그래봤자 오늘은 끝이지. 그들의 웃음은 날카로운 모처럼 골목에 박혔습니다. 태수는 민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그 눈빛은 위기 속에서도 끝내 꺼지지 않는 불빛 같았는데 지금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다. 태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래 눌러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민철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이상을 줬냐? 세상은 바뀌었어. 누가 힘을 쥐느냐가 전부야.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머릿속에 예전 장면이 스쳤습니다. 작전 중 포위망을 뚫고 나가던 그날 민철은 마지막 순간에 태수를 구하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그들의 길을 갈라놓았다는 걸 태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 이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태수의 질문에 민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덩치 큰 남자가 성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만하고 몸으로 얘기해. 민철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손동작 하나에 주변 건달들의 웃음이 멎었습니다. 태수 역시 숨을 가다듬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바닥의 무릉덩이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항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시간의 초침처럼 툭툭 울렸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걱정,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 두 사람 전에 같은 편이었구먼. 바람이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먼지와 비릿한 바닷내가 섞인 그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왼발이 바닥을 밀며 앞으로 쏟아졌고 주먹이 태수의 턱을 향해 곧게 뻗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옆으로 틀었고 팔꿈치로 민철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민철이 몸을 비틀며 반대팔로 막아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숨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 부딪혔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와 건달들이 둘러서서 고개를 빼고 지켜봤습니다. 오, 수준이 다른데? 이거 한쪽이 쉽게 못 이기겠어. 그들의 눈빛 속엔 흥분과 불안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함께 서 있던 무리의 비웃음이 한순간 묻혔습니다. 그들의 발가락이 본능처럼 뒤로 말렸습니다. 태수는 발을 뒤로 빼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민철의 발끝, 어깨선, 호흡 간격을 분석하는 습관이 저절로 발동했습니다. 그건 평범한 싸움꾼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태수의 머릿속에선 이미 몇 수 앞을 읽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벌은 남았네. 싸우면서 상대를 해부하듯 보는 거. 민철이 비웃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른손으로 민철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손목뼈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철의 몸이 숙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식간에 몸을 회전시켜 태수의 팔을 풀어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 덩치 큰 남자가 흘린 말이 골목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그래, 너 그때 살아남은 특임대 놈 맞구나. 상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속삭임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특임대? 그럼 저 사람이. 태수의 시선이 덩치 큰 남자로 향했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지만 그 표정에는 숨기려는 무언가가 엿보였습니다. 민철은 그 시선을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정체, 이제 다 들통났네. 바닥에 어항에서 물이 넘쳐 툭, 툭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다음 한 수를 재촉하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태수와 민철은 다시 한번 발을 맞춰 앞으로 나섰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다시 좁혀졌습니다. 민철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왔고 태수의 발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순간 태수의 손이 민철의 손목을 낚아채고 어깨를 밀어내며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철의 무릎이 바닥을 스치자 골목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팔짱을 풀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역시 특임대 일에서 그때도 내 놈을 눈여겨봤지.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런 놈이 이제 생선 나르고 있다니 참 세상 알 수 없네. 태수의 얼굴 근육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그 이름 버린 지 오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골목에 번졌습니다. 민철이 천천히 일어나 숨을 고르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여긴 너 혼자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시장은 끝이야. 그 말 속에는 건달 무리에 대한 분노와 한편으로는 태수를 걱정하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태수의 뒷머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 창고 문 너머 불빛, 비에 젖은 콘크리트, 그날 버려진 이름. 그는 자신이 버렸다고 믿은 과거가 여전히 등을 잡아 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긴 일터이자 대답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어깨를 낮추고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싸움은 기술이었지만 오늘은 뜻이 먼저였죠. 태수는 주변을 훑었습니다. 가게 문틈으로 상인들이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태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곳은 내 자리다. 누가 오든 내가 있는 한 손 못 댄다. 말이 끝나자 태수의 몸이 낮게 숙여졌습니다. 그만. 둘의 춤은 지겹다. 결론을 내자. 그의 뒤에서 새 얼굴들이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뺨에 오래된 흉, 손목에 낡은 붕대. 기척이 달랐습니다. 상인들의 숨이 다시 웅크렸습니다. 민철의 눈동자가 그쪽으로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태수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들과 엮였군. 민철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여긴 내가 떠나야 끝난다. 그럼 너는? 태수의 질문에 민철은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말했습니다. 난 이놈들 속을 뒤집어야 한다. 더 큰 줄이 있다. 그 줄을 끊어야 시장이 산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등, 굳어진 어깨. 태수는 그 말 뒤에 숨은 달아버린 세월을 읽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코웃음 쳤습니다. 감동극이냐? 둘 다 오늘 여기서 끝이다. 그가 입구를 막은 자들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크게 한번 올랐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그는 민철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눈이 짧게 걸려들었습니다. 과거의 동지, 현재의 대치, 그리고 같은 방향의 마음. 단 한 박의 여백이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 태수가 속삭이자 민철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민철도 같은 자세를 취했지만 이번엔 주먹 대신 건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라. 덩치 큰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권한? 내가 만든 권한이다. 앞니 빈놈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입구의 사내들이 동시에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측면으로 흘러 손잡이를 꺾어 바닥에 꽂고 민철은 아래로 파고들어 무릎 뒤를 걷어 올렸습니다. 두 몸이 엇갈릴 때 바람이 일었습니다. 탁, 둔탁, 쾅. 타격음이 서로의 빈틈을 채웠습니다. 덩치 큰 사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비웃음이 거쳤습니다. 잡아. 명령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골목의 기류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에 미세한 불씨가 켜졌고 문틈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꺼내 쥐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던 시장이 아주 작게 숨을 바꾸고 있었죠. 골목 한가운데 태수와 민철이 등을 반뼘 간격으로 맞댔습니다. 왼쪽 둘, 민철의 속삭임이 등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앞 하나, 태수가 짧게 받았습니다. 움직임은 단순했고 연결은 매끄러웠습니다. 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올 때 태수의 손이 손목을 틀어 궤도를 바꿨고 민철의 발끝이 정강이를 긁고 올라갔습니다. 허리가 접히자 팔꿈치가 쇄골을 살짝 건드렸고 몸이 주저앉기 전 발등이 미끄러져 균형을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숨이 짧고 거칠었습니다. 넌 결국 여기 묶일 거다. 이름을 버려도 피는 못 버려. 태수의 눈동자가 고요해졌습니다. 피를 버리진 않았다. 쓰는 법을 바꿨다. 말과 함께 발이 반걸음 들어가며 중심을 꿰뚫었습니다. 어깨와 골반이 한 축으로 돌아가자 주먹이 길게 뻗지 않았는데도 충격이 깊게 박혔습니다. 사내의 발 뒤꿈치가 들리고 숨이 허파 끝에서 끊겼습니다. 그 틈에 민철이 덮쳐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사내의 손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작은 검은 상자. 민철이 눈으로 태수에게 알려왔습니다. 윗줄로 가는 연결. 여기서 끝내자. 태수가 숨을 뱉었습니다. 철문 밖에서 발자국이 더 다가왔지만 이미 골목의 중심은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문을 더 열고 나와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시금치를 모았고 어떤 이는 소리를 삼킨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덩치 큰 사내의 어깨가 풀렸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며 이를 드러냈지만 눈동자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가 뒤를 돌아보자 남은 자들이 서둘러 발을 뺐습니다. 바닷바람이 골목을 스쳤습니다. 어항의 물방울이 이번엔 한 방 늦게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툭!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 미뤄둔 대화와 오늘 당겨온 약속이 함께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여 숨을 고르며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민철은 잠시 태수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다음엔 얘기 좀 하자. 그 말을 남기고 골목을 떠났습니다. 햇빛이 다시 골목을 환하게 비추자 상인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수는 무너진 상자를 세우고 바닥에 야채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등에는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한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포장마차의 노란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와 김이 올라오는 어묵 국물 냄새가 어울렸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태수는 국물을 떠먹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닐문이 젖혀지며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마시면 맛없다. 태수가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가고 침묵이 한숨처럼 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기를 잃었어. 민철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힘을 가진 놈들 틈에서 나도 그 힘을 흉내내며 버텼지. 오늘에서야 다시 돌아왔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됐다. 태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속에서는 여전히 굳은 매듭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맞다. 둘 다 있다더라. 비닐이 들리며 바닷바람이 몰려왔고 술에 젖은 웃음이 끼었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빠져나갔던 물이었습니다. 철 파이프가 비닐 지붕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태수는 단추를 풀고 일어섰습니다. 민철이 잔을 비우고 의자를 밀었습니다. 이번엔 둘이다. 태수가 웃었습니다. 내가 뒤만 봐주면 돼. 민철이 아주 짧게 화답했습니다. 비닐문이 크게 젖혀지자 조명이 흔들려 두 사람의 얼굴을 반쯤 가렸고 바닥에는 길게 겹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조리를 잡았습니다. 바깥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안으로 밀려드는 발끝,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발. 두 사람은 동시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허리에 실은 힘, 낮아진 어깨, 고른 호흡. 파이프가 휘두를 때 손목이 꺾였고 의자 다리가 사선으로 밀려 들어가 종아리를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 짧은 신음. 포장마차의 얇은 지붕이 떨렸으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만. 앞장섰던 자가 비틀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머뭇거리던 그림자들이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 앞에는 아무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키는 자리, 상인들의 삶과 새벽의 땀이 머무는 자리. 다음 날 아침 상자들이 다시 부두를 메웠고 시장의 숨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 태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여기 있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같이. 여러분이라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까지 감수하시겠습니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서로의 소중한 자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하면 좋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뽀라보세였습니다.